네,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언론인 간담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 맹정호입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면서 브리핑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취임사를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산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시민의 서산이라는 새로운 가치에 잘 적응해 주신 우리 직원들과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자료를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선 7기 가치가 어떻게 시정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과 성과, 아쉬웠던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앞으로 시정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민선 7기 가장 큰 변화이자 성과는 시정의 패러다임이 행정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기반에는 소통과 협업이 있었고 3대 혁신의 틀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중심의 시정 변화를 위해 가장 먼저 소통과 협업의 가치가 조직 내부에 스며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어려워하던 직원들도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고 점차 변화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소통의 기본은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주적 수기 과정을 통해 오랜 기간 지역 갈등을 빚어온 현안들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 예산의 확대와 민주적 운영으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농민이 농정의 주체가 되는 서산형 삼농혁신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협업은 소통보다 더 낯설었습니다. 협업 활성화를 위해 협업 포인트제와 사전 검토 리스트를 운영하였고 조직 내 칸막이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 리소시 공모 사업과 같은 다양한 현안 사업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만의 힘으로 부족했던 일들은 다른 기관, 단체에 손을 내밀어 추진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저하고 정당 소속은 다르지만 성일종 국회의원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충남도 중앙부처와도 협업의 모델을 만들면서 사업의 성과를 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소통과 혁신이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의 기초와 토대라면 자치, 행정, 시정 상대 혁신은 시정 기조를 든든하게 받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 혁신 실현을 위해 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인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공익활동 지원센터도 하반기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각종 토론회 개최와 시민 배심원제 운영, 국민 디자인당 구성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혁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자체 조직 진단과 직원 토론회를 거쳐 시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였고, 공기관에 대행했던 사업을 직접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재정 규모가 1조 원을 넘어 올해 이해 추경 기준으로 1조 1123억 원이 되었고,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는 상승하였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5위를 하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는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물 인터넷 융합 주차 반제와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생활불편 민원 해소 사업 예산도 2억 5천만 원에서 8억 6천만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 외에도 페이스북 민원 창구인 온통서산, 도시형 버스 노선도 설치, 무료 와이파이 존 확대, 테크노밸리 산책로 조성 등 시민 중심의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장 혁신을 통해 관행적인 행사와 의전은 축소하고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새 시민과의 대화를 주민이 주도하는 소통 행사로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읍면동장과 실과점 권한 강화로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시정의 각 분야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큰 그림 아래 시의 미래 기반을 가지고자 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시민의 삶을 꼼꼼하게 챙기고자 했습니다. 청정하고 안전한 도시는 시민들의 가장 큰 바람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 그린피스 발표를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 1위 도시의 오명을 벗었습니다. 짧은 기간의 변화를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상공간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악취 실태 조사에 착수했고, 무인 악취 측정기도 내달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학사고 예방과 대비를 위해 지난 5월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수소 충전소 설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부 수소버스 시범도시에도 선정되는 등 미래 청정에너지인 수소도시로서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노인 보호구역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의 안심기관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충남 최초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이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고, 주민들의 안전교육을 책임질 서해안 안전체험관도 매달 중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시민에게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세먼지 알림판을 설치하고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약자 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스마트 미터 사업 선정으로 도서 지역에도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수원 집행 사업도 연차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과 탄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첨단 정밀화 특화 산단 조성과 지곡 일반 산단 민간 협동 개발을 추진하고,
수소산업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정, 프랑스 토탈사 5억 불 예정 유치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합니다. 서해안 내포철도 가시화를 위해 예산군, 태안군과 MOU를 체결하였고 도시 성장의 동맥이 될 동서간선도로도 곧 개통 예정입니다. 낙후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사업 체계를 마련하고 이달 중 대상 지역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실책을 통해 청년 고용률이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률이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서산 출장소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고 근로복지공단이 하반기에 개소를 앞두고 있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이 기대됩니다. 지역경제의 실필줄이라 할 수 있는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원도심 상정과 지정을 마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대대적인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지역화폐, 즉 서산사랑 상품권도 8월 중 50억 규모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 창업팀을 발굴 육성 중에 있습니다. 농업은 도농복합도시 서산의 경제를 받치는 또 다른 한 축입니다. 농민 주도의 현실성 있는 농업 정책 추진을 위해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삼농혁신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식품부의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먹거리 종합 전략을 수립 중에 있고 학교 급식의 로컬푸드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각종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수 처리장 방류수 재활용, 관내 저수지 수계 연결, 마을 둔벙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관리를 통해 부재역과 AI가 없는 청정서산을 지켜냈습니다. 축산자원의 6차 산업화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서산나무 테마파크 연구 용역과 서산 뜨레안동 복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해소를 위한 전담반을 운영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충남 도내에서 가장 높은 적법화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촌 누릴 300사업, 고파도 갯벌 생태계 복원,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다양한 계층을 모두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형 SNS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와 치매 안심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 지원을 위한 그룹 프로그램과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도 8월 중에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산 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동육아 나눔터를 확충하였고 부춘산 유아숲 체험원과 청소년 전용 공간인 영차를 개소하였습니다.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닥터헤비 전용 이착륙장을 준공하였고 분봉호 청년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스포츠 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 활력을 찾아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시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열린 음악회를 통해 시민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수요에 맞는 문화예술 전략 수립을 위해 문화예술 참여 실태와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년 예술인들의 재능 기부 활동을 지원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문체부 관광도래 사업을 통해 주민 주도의 지역 관광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성현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의 생활 SOC 사업 공모 선정으로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 규격의 종합 사격장을 준공하고 동아시아 사격대회를 유치하여 서산이 사격의 메카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차별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등 3대 무상교육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로 진학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지역 학생들이 진학에 대한 고민을 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산 행복교육 지구 사업을 통해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교 밖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중심의 시민대학, 사이버 평생학습관, 마을 평생학습관 등을 개설해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공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측이 시민과의 약속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총 87건의 공약 중 18건이 완료되었으며 67건의 공약이 연차별 계획에 맞춰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건의 공약은 여건상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시민 배시 문제를 통한 공약 확정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는 10월에도 공약 이행 현황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주요 완료된 공약 현황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년간 아쉬웠던 점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브리핑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좀 망설이기도 했지만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평가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좀 반성할 점 좀 짚어봤습니다. 최근 대산공단에서 화학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의 초동 대처가 서툴렀고 주민 안내에 있어 미진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재난 문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지도 인력을 보강하고 집중적인 지도와 감독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도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학사고 TF팀이 가동 중인데요.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 알려드립니다. 지난 1년은 시정 기반 마련과 묵은 현안 과제 해결에 행정력이 집중되다 보니 고속버스 마차 시간 연장과 같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들의 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치혁신에 있어서도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자치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그 한계가 보였습니다. 각종 토론회와 주민자치 활동이
이해 관계자와 유관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반 시민의 참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치활동도 주민이 주도하기보다는 행정이 마련해준 틀 안에서 참여하는 형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 역량을 강화해서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과 권한을 확대하여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가 시로 승격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갈 30년을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30년 동안 개발과 대기업 위주의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천수만 갯벌이 간척사업으로 매립되었고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대규모 자동차 산업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지만 거제, 군산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도 지속 성장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앞으로 30년 이상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답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해양과 산림 자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과 분화모 역관청,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을 추진해서 아름다운 해양, 산림과 함께하는 휴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의 많은 변화 중에 가장 크고 의미 있는 변화는 지방 분권과 주민자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마중물을 부어 시민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직접 해결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성숙한 시민사회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급격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왔고 우리 시도 급격한 도시 팽창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삶을 돌아볼 여력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삶의 패러다임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체육, 여가 인프라 조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해서 10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최대 해양보호구역이자 최초의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세계적인 수준의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의 중심인 팔봉을 해양생태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지곡의 바다와 갯벌,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대산의 웅도와 오지가 해양 생태와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생태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분화모 역관측과 바이오 웰빙 연구 특구 육성을 통해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해양 산업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운산면 신창리 일대의 산림지역에 생애 주기에 맞춘 특색 있는 휴양복지숲을 조성해서 시민의 여가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새로운 주민소득원을 창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산림청과 많은 협력을 통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 아울러드립니다.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6월 13일이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대로 이달부터 신속하게 재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내동과 동동 일원을 대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해서 원도심 경쟁력을 키워나가게 했습니다. 특히 읍내동 도시재생 사업은 그동안 우리 시가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셨던 사업이라 이번 공모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철도망 구축은 균형 발전을 위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오랜 여망이기도 합니다. 서해안 내포철도와 대산항선 인입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정밀화학 특화 산업단지 조성은 국정과제 세부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대산 석유화학단지 일원에 2023년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정밀화학은 다양한 신소재 개발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우리 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사업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산업단지 분양률은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2-3년 내에는 산업단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주민들에게 많은 상실감을 주었던 지곡면 무당리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증가하는 산업단지 수요에 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남부상단과도 남부상단과도 관련해서 우리 시가 대기업을 접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이 미진했던 대산 4사와 지역사회 동반 성장 사업도 하반기 중으로 선도 사업 선정을 마무리하고 단계별 추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 발전이 소외되었던 4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발전 기반 마련과 함께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또 균형발전위원도 선발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에 대비해서 4개 부서 협업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도시계획도로 48개소, 공원 및 녹지 6개소를 우선 집행시설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함께 우선 집행시설을 연차별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성림근린공원과 연계하여 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등 보육 거점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신년 간담회에서 호시우행이라는 사자성어처럼 호랑이의 눈으로 크게 멀리 보고 소의 걸음으로 우직하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의 발목을 잡아왔던 오랜 현안도 해결되고 인선 7기 정책 과제들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의 걸음에서 말의 걸음으로 호시 마행하는 자세로 시민들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님 수준 등갑부 기자입니다. 이번 고생하셨고요. 두 가지 질문인데 우선은 인접 시군과 정책 조율이 필요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여쭙습니다. 우선 태안군이 굴포 문화를 추진 중인데 현안 씨가 아주 위헌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굴포 문화 추진에 대한 입장과 함께 당진시와는 지금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나 중부지방 행정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정이나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장을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만 천천히 좀 해주시죠. 네. 두 번째는 시청사 신축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해서 보면 결국은 현 위치에서 규모를 축소해서 제일 멀리 팔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것이냐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 궁금합니다. 우리 시와 인접한 태안군, 당진군과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협력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협력을 잘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태안군과는
가로리만 국가해양정원 소나무 욕화 투척과 관련해서 협력 사업이 잘 되고 있고요. 우리 당진시와는 미세먼지 대책 등 사업에 있어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불포 운하와 관련해서 태양군 스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태양군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불포 운하를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복원이 돼야 되는지 유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건지 맞는 건지에 대한 좀 심도 있는 고민은 아직 안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불포운하 태양군수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의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당진시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와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재선시장이시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좀 준비해왔던 일들이었고 저는 1년차 사실 뒤늦게 뛰어드는 그런 형국인데요. 깃발을 먼저 들은 분의 의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또 깃발을 먼저 들었다고 해서 정상의 깃발을 또 먼저 끊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미세먼지 정보센터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양 시 간에 서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몰아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진시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센터인가요? 뭐 이런 거는 당진이 저는 서울시보다 준비도 잘 돼 있고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정보센터나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또 우리 시 나름대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양시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신청사 신축과 관련돼서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뭐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잖아요. 우리 시가 지금의 청사 부지에 새로운 청사를 지을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고 지난번에 발표한 농약도 현 부지 내 신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하다가 용역 중도의 충남도의 문화재 심의위원회 결정 때문에 용역의 내용들이 조금 바뀌어서 검토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신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직 덜 되었다는 말씀드려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면 뭐 차질은 없겠습니다만 이전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자리에 규모를 축소할지 문제에 대한 고민들은 저는 아직 깊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분하게 좀 풀어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사전방송 김광 기자입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민선 7기가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아닌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실행해 주셨음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민선 7기가 갈등을 봉합하고 민주적 소통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데에 조금 더 나아가면 민선 6기가 추진했던 말을 추진했고 또 평가하고 유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부터 취임 1주년 이후에 민선 7기 청사진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적 소통 과정을 통해서 지난번에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겪은 바가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좀 의문이 제기되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땅값이 폭등했다든가 예산 터미널 부지,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 그리고 또 서산시의 보조금에 관해서 특정 단체가 독점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또 수의 계약할 때 업체들의 어떤 행태가 있다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에서 시장님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환경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양대점 소각당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시멘트로 연관된 그린 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혼자 외로운 싸움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고, 삼회장 같은 경우에도 감사원의 감사 청구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대표들이 삭발을 하겠다라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함께 소통하는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이 아직도 외롭게 싸워가고 있는 시민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선 7기 열정 사업 어떤 거를 추진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1년 해보니까 그래요. 기본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 소통하고 협업하고 이 일이 잘 되면은 우리가 추진하는 가로리막 국가의 항정원이나 철도 연결하는 문제나 이것들은 자동적으로 되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선 7기 2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1년차와 다름없이 이 소통과 협업의 가치, 협치의 가치들을 좀 시정에 안착시키는 일들, 지금 많이 안착됐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거를 통해서 좀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 핵심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자치혁신, 행정혁신, 시장혁신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자치의 실질적인 의미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일들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단순히 요구하고 참여하는 게 자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상 주민들이 그런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주인 의식까지 갖고 시정에 참여할 건지, 저는 그게 실질적인 자치라고 생각하는데, 자치 분야에서는 주민들의 주인됨이 뭔지에 대해서 시민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행정혁신과 관련돼서는 우리 직원들 열심히 지금 일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제가 협업을 이야기하지만 이게 무진 어려운 일들이더라고요. 그거 우리 시뿐만 아니라 행정 조직의 생리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 자주 모여서 협의하고 상의하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 좀 더 일 잘하는 조직이 되게끔 하는 일들, 그리고 시장으로서 저의 변화도 많이 필요한데요.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냉정호 시장이 민주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답답해 보일 때도 있다. 이런 평가들을 좀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결단하고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좀 더 단호해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소통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시장 보기는 또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바뀌어가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석동 도시 개발과 관련돼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수석동 도시 개발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과 관련된 소문이 도는 곳은 땅값들이 올라가게 마련인데 이게 정말 비정상적인 건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행정에서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과 관련돼서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김경화 기자님 질문해요. 이후에 찾아뵙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제 확대 강구회 때 지시를 했는데 수의계약이 특정한 업체의 사업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봐라. 일대로 1년 총액을 설정해 놓고 그 총액이 넘지 않게끔 수의계약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주문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주문에 따라 부서에서는 그동안의 수의계약 현황들을 다시
정리하겠는데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판단을 다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과 관련돼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우리 시가 좀 더 분발을 해달라는 것으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기자님께서 특정 단체와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이는 게 또 전부만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시는 좀 더 쾌적한 서산시를 만드는, 숨쉬는 서산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그 서산 시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서산 시정을 이끌면서 가장 보람찼던 일은 무엇인지, 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나눠 봤습니다.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야. 저는 지난번에 터미널 이전과 수도권 도시개발 관련해서 시민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토론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이 많았어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람들이 모여서 질서 있게 토론이 되겠는가?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뭐라고 할까요? 아수라장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너무 질서 정연하게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충분히 전달하면서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을 하면서 토론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봤고요. 그 토론회를 정리하면서 수덕동과 터미널 관련해서 이런 정책 결정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있었던 토론회가 제 지난 1년 중에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던 성과이자 우리 민선 7기를 가장 상징하는 일로 보고요. 힘들었던 점은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지난번에 한화에서 화학 사고 났을 때 힘들었다기보다는 반성이죠.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에 대해서 저도 준비가 덜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을 시민들에게 책임있게 다가가지 못했던 점들이 가장 아쉬웠고 죄송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고 있는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에 하나 지난번보다 좀 더 큰 사고가 난다면 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충청뉴스라인의 방관식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서산시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상위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이뤄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민항유치가 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 양승조 지사님 6주년 기자회견 때 이 민항유치가 거론됐을 때 열심히는 하겠다고 하셨는데 취임 초에 비해서 원동력이 현저히 떨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충남도에서도 이렇게 민항유치에 대한 원동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서산시가 민항유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고.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충남만 민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충남의 서북부가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지역이 돼가고 있는데 민항이 없다는 것은 좀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민항이 유치되어야 될 당위성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거는 PC 분석에서도 1.3 이상 나왔기 때문에 경제성도 충분히 있는 사업이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여러 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누차 말하는 것은 서산의 민항이 유치되면은 운항이라고 하나요? 그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인데 서산에서 비행기 타고 인천이나 김포 가는 일들은 거의 없을 거라 판단하고 주로 제주를 가는 노선이 될 텐데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제주 2 공항이 준공되는 시점에 서산 민항을 유치하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는 게 중앙정부의 판단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솔직하게 내년도에 1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될 거다라고 확신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반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당초 계획이 5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500억이 넘으면 우리가 예타 사업으로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진입도로에 대해서 우리 시와 충남도가 한 110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사업비가 400억 원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타 사업으로 추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는데 이 민항 자체가 서산시의 수요만을 위한 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남도 그리고 충남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미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공동으로 건의문을 만들어서 이제 전달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서산방송 이주희 아나운서입니다. 먼저 지난 수석지구 도시개발 언론 브리핑에서 중대한 결정 내려주신 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 내용에 대해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네. 이 터미널을 민간 유치로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추진할 경우에 이 만연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터미널 부지를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소 한 평에 300만 원으로 잡으면 3,4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30년 정도 걸릴 사업에 이렇게 3,4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있을 민간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확보를 할 것인지 대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수도권 도시개발 추진하고 있잖아요. 수도권 도시개발 내에 공공시설 용지를 포함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터미널 이전 용지는 그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일단은 그렇게 확보를 해서 도시개발을 한 거고요. 민간 사업자가 나타났을 경우는 우리 시가 확보하고 있는 공공시설 용지, 즉 터미널 용지를 민간 사업자가 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재정 부담이 클 거다라는 잘 팔리면은 크지는 않고요. 좀 늦게 팔리면은 좀 이자 부담은 좀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그럼 이상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여러분과의 대화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